제가 매주 토요일 날 여기 와서 몇 말씀씩 드리는 동안에 요새는 일부러 뒷자리를 자원하는 것은 앞에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다 듣고 계몽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것만 몇 말씀 드리려고 일부러 그럽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좀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 광화문 세력들이 서울시장 나오라고 저에게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근데 사실은 별로 나갈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 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막 밀어닥쳐요. 그래서 간신히 변명을 했던 것이 제가 지금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걸 사면을 요청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해봤자 그거 되겠습니까? 신청해서 아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면 신청을 했죠. 했더니 법무부에서 그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그 받았다는 확신 전화는 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잘못하다가 이거 진짜 사면을 시켜주면 어떡하나 갑작스럽게. 근데 저를 사면을 시키려면은 제가 관계된 소위 혐의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해볼만 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이 사면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출마 자격이 없어서 다행스럽게 출마하라는 강제가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보니까 어제도 제가 엊그제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야권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권의 비정, 잘못 이런 건 뭐 일일이 얘기할 것이 없어요. 특히 방금 직전에 이계성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조남관 대검찰청장 직무대행이 어제 그 한명숙 사건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밤늦게 11시간, 12시간 경론을 벌이다가 그거 다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지금 폐기를 시켰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 나라의 검찰의 기본적인 양심과 결기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 검사들 때문이 아닌가. 보통 검사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하고. 그런데 요새 보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항거하고 항명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자기들의 지적 어떤 정신적 프라이드가 있어서 이만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기본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땅값 문제도 있고 뭐 한명숙 사건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뭐 문재인 뭐 처남이 뭐 그린벨트 때가 돈 40몇 억 먹었다는 거 뭐 온갖 사건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위아래는 통째로 다 썩었어요. 이것은 정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권을 바뀌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서울시장이 저쪽으로 시장이 계속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서울시장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한 역사적 당면 과제가 됐는데 지금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그냥 아슬아슬하게 지금 시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 우리 광화문 세력 등등 제야 세력이 연대 회의를 벌려서 토론회를 벌려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이 선거를 쉽게 치르는 방법이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얘기를 드린 것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오세훈 후보에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머름을 해가지고 그냥 공천이 그냥 오세훈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기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김종인은 내가 이거 앉아서 이 승리를 끌어냈다. 이것 포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세훈의 승리로만
우리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는 의미에서라도 김종인 위원장 지금 좀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격렬한 내부 논란과 비판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오늘 당장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다음 월요일쯤이라도 김종인 의원이 이 사태를 진짜로 역사 앞에서 떳떳하다는 자세로 과감하게 물러나면 우리 선거는 아주 쉽게 됩니다. 아주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문제가 남은 것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사무총장 하는 사람들, 제가 잘 아는 고향 후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당의 서울시 당위원장 선거를 치를 사람이죠. 근데 옛날 제 멤버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대학 후배고 다 통화가 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막판에 안철수가 좀 불리하다고 싶으니까 과감하게 양보를 했어요. 근데 이 양보한다는 사건 자체가 굉장한 이슈가 돼가지고 야, 그래도 안철수 대박이다. 하고 순식간에 착 지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세훈이가 나가 양보하겠다고 서로 양보 경쟁이 벌어져. 이게 재밌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양보를 한다고 하면서도 디테일한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의 힘 쪽으로 물어보면 저것들이 양보를 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의 당 쪽에서 물어보면 국민의 힘에서는 안 하고 뭐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식으로 우리가 광화문 세력과 1200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가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공정하게 처리해서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 개인은 옛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국민경선위원장의 자격으로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한 것은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 하나씩 추천한 걸 받아가지고 거기 사이에서 나오는 표 사이를 받을 수 없는 건 폐기해버리고 받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당락을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소위 유명한 포장마차 축배도 들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됐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워낙 이해창 후보가 셌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정몽준 씨가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나 지지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후보를 당시 막 엉덩이를 차가지고 정몽준 의원 집 앞에 가서 막 기다리게 만들고 온갖 참 코스프레를 다 해가지고 간신히 그걸 역전시킨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분이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제3자에게 퀘셔네어라 그러죠. 질문상 경쟁력이냐 무슨 뭐냐 이런 것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면 2개 이상의 여론조사 기관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서 공정하게 판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 판정 문제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우리는 국민과 시민 세력과 광화문 세력이 이번에 대한민국 야당의 시장 후보를 결정한다 하는 자세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 정치에 양보하는 것이 어떤 미덕처럼 되어 있어요. 양보하면 점수를 따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한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누가 조사한 것이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러니까 갑자기 오세훈이가 내가 양보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말로만 하지 않고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꼭
직감상에 자구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28일까지 가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아주 깨끗하게 후보를 정해서 그리고 그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A가 만약에 이겼다면 B에게는 어떤 옵션과 기회를 주고 시정을 공동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 각서 같은 걸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번은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이 두 조가 시정 선거를 이겨서 역사의 금자탑을 세워서 그래서 이 한국 역사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시장경제의 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1등 공신이 되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체를 비판하자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좌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고 일어나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탄압하고 뭐하고 조직하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저먹어. 그리고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 같아. 자유기회주의 같아. 보면 이리 붙고 아니면 저리 붙고 그냥 어쩌고 뭐 판단만 하고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1200만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냈습니다. 우리 문자를 딱 보내면 1200만 개가 동시에 갑니다. 그런 문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상상하기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만약에 3파전이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3파전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의 우리의 네트워크 그리고 지난 2년간 광화문을 들락거리면서 했던 1200만의 동포들 그 중에 적어도 서울 지역에 100만의 유권자가 있다고 우리는 자연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말을 과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듣고 오늘 저녁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셔서 손잡고 공조 입장에서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자세로 해야지 싸움하고 장난 가지고 꾀 가지고 이렇게 몇 퍼센트 이겨가지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니들은 보는 척 마는 척 해버리고 지들 혼자 보따리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오세훈 후보가 되기 전까지 강력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있죠. 일부러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나경원 측으로부터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그런 찬스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한쪽에 오세훈이가 됐을 경우에 안철수가 몰라라고 딴 데 가버리면 그 소용없습니다. 마찬가지 전 반대도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세력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그래도 몇십 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득권이 있으니까 우리 먹고 살고 우리는 대선을 하겠다. 이런 사람 또 집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광화문 세력의 많은 원로들, 많은 성직자들 분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기원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결단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